문제달인 신의 손님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제10회 동영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지정서적 상담 이론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당위성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공정하게 나를 대우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공정하게 나를 대우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수퍼가 제시한 평가의 종류 세 가지 문계예예요. 문계예. 그래서 문제평가, 말 그대로죠.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직업상담에 대한 기대가 평가된다. 두 번째, 개인평가.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사례 연구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예언평가. 내담자에 대한 개인적, 직업적 평가를 토대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문제평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직업상담에 대한 기대가 평가된다. 두 번째, 개인평가.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사례 연구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예언평가. 내담자에 대한 개인적, 직업적 평가를 토대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 세 가지. 형태주의, 형, 자자잠 이거였죠? 그래서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형태주의의 목표, 형, 자자잠,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4번 상담 중에 내담자의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 상담 중에 내담자가 침묵하는 경우는 그 가지수가 엄청 많겠죠. 첫 번째, 내담자가 상담 초기 관계 형성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상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침묵하겠죠. 두 번째, 상담자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경우 역시 침묵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자신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재확인이나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있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 초기 관계 형성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두 번째,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경우. 세 번째, 자신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재확인이나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생긴 피로를 회복하고 있는 경우. 그 외에도 뭐 마땅히 할 말이 없거나 말문이 막혔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쓰고 단계를 설명하시오. 전에 우리 문제에서는 불안 감소 기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했을 때 체계적 둔감화 개념을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는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근육 이완 훈련.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싶고요.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세 번째,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는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단계는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 높은 수준의 자극으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세 번째,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불안 유발 상황을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반드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세 가지 자결계라고 했어요. 자결계. 자기 효능감, 목표 과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에요. 두 번째 결과기대,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 및 주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평가. 세 번째 개인적 목표,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를 말한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목표 과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두 번째 결과기대,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 및 주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세 번째 개인적 목표,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를 말한다. 직무 분석 6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직무 분석 설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자자자설이에요. 자자자설. 자료 출처 및 인원수를 결정해야 되겠죠. 먼저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설문지 마련 방도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순서랑 상관없으니까 자료 분석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 마련 방도를 결정해요. 자자자설, 자료 출처 및 인원수 결정, 자료 수집 방법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문지 마련 방도 결정, 네 번째 자료 분석 방법 결정.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자자설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심리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이거 이대로 넣고 짧은 글짓기 지으면 돼요. 강화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대 효과, 제가 좀 말을 바꿔서 외우기 편하게 해놨어요. 기대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똑같죠.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 것이 똑같아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칭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코칭을 하는 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많이들 표현하는데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문맥을 맞춰놨으니까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강화 효과,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대 효과,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 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칭 효과,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코칭을 하는 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사 점수에 별량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 5가지, 건강, 피로 이런 것들이에요. 건강, 피로, 동기, 정서적 긴장, 검사 요령, 그 외에 온도, 조명 이런 것들이요. 건강, 피로, 동기, 정서적 긴장, 검사 요령. 힐튼이 제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직업 결정 방식을 나타내고자 시도한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직업 결정 모형 또는 직업 선택 모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기술적 직업 선택 모형 또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은 일반적인 직업 결정 방식이에요. 힐튼이나 브룸, 슈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직업을 선택할 때 실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이고, 주장했던 사람이 카츠, 겔라트, 칼도우와 지도스키 1차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죠. 기술적 시험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직업 선택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카츠, 겔라트,
칼도와 쥐도우스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적 직업 결정 방식인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주장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힐튼의 3단계예요. 힐튼의 3단계는 2개인이 아니라 전개인이에요. 전제 단계.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전제 단계니까 주변 세계에 대한 조사 시기이다. 계획 단계는 특정 진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시기이다. 인지 부조화 단계는 전개인이요. 인지 부조화 단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반대되는 진로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행동을 시험해보는 시기다. 전제 단계,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변 세계에 대한 조사 시기이다. 계획 단계, 특정 진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시기이다. 인지 부조화 단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반대되는 진로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행동을 시험해보는 시기이다. 특성 요인의 직업 상담 과정이요. 많이 했었죠. 1차에서 분종진 예상사 또는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했었어요. 역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뭐 상담 과정 뭐 5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6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짧은 글짓기예요. 분종진 예상추에서 분석은 내담자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짧은 글짓기 되겠죠? 종합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진단 단계는 문제의 원인들을 진단한다. 예측은 문제에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을 찾는다. 상담, 내담자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계속적으로 상의한다. 상담한다. 추수지도는 바람직한 행동계획을 실행하도록 계속 돕는다. 추수지도는 사후지도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바람직한 행동계획을 계속 실행하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분석, 내담자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한다. 종합 자료들을 종합하여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진단, 문제의 원인들을 진단한다 또는 탐색한다. 예측은 문제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대안을 찾는다. 상담은 내담자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협동적으로 상의한다. 추수지도는 바람직한 행동계획을 실행하도록 계속 돕는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정신의 3요소,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이런 거요.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을 말하는 거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 중간 단계예요.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세계이다. 무의식, 정신 내용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 무의식이라고 봤어요.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을 말한다.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로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세계이다. 무의식, 정신 내용의 대부분이며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다.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을 예상기, 실천기로 구분하였는데, 실천기의 하위 3단계, 예상기 탐구 선명이고요. 실천기는 순계통이라고 했어요. 실천기의 하위 단계, 아직까지 전문이 안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실천기의 하위 단계 3단계 순계통이에요.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문제 내기도 좋고요. 외우기도 좀 편해서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기는 말 그대로 수능하는 거죠. 개인은 새로운 상황에서 인정을 받고자 수용적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신입사원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기는 조금 익숙해지죠. 대리나 과장 닮으면 어때요? 수용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다 강경하고 주장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이상이 되면 통합기예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
타협과 통합을 이룬다. 수능기 개인은 새로운 상황에서 인정을 받고자 수용적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개혁기 수용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보다 강경하고 주장적 태도를 보인다. 통합기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 타협과 통합을 이룬다. 검사, 재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추정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에요. 이거는 단점하고 달라요. 검사, 재검사의 단점은 그거 있었죠. 성숙 효과 또는 이월 효과, 반응 민감성,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든다 이런 게 단점이었는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단점하고는 다른 거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앞선 검사 경험이 이후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검사,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검사, 재검사의 충족 조건,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앞선 검사 경험이 이후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검사,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아래에 주어진 내용을 보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수태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즉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220분의 실업자 수 20 곱하기 100 하면 나오고, 고용률은 취업률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즉 400분의 취업자 수 2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55% 나오고 두 번째는 9.1% 이렇게 나오고, 이 약이에요. 약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률은 50%가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에요. 이건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하고 다른 거예요.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하고 다르다는 거.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임상 탄호생. 그래서 임금,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임상 탄호생, 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노동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품이 소비자가 좋아한다, 소비자가 잘 팔아준다 하면 노동 수요를 많이 쓸 거고요. 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싸다 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겠죠. 노동 생산성의 변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한 사람이 10사람 일을 해. 그럼 10명 안 쓰겠죠. 생산 기술의 변화, 생산 기술이 진보했어. 그렇다면 노동 수요 5사람 쓸 거 3사람만 쓰겠죠. 이런 식이에요. 여하튼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임상 탄호생, 임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노동 생산성의 변화, 생산 기술의 변화.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인적 자본이론 20년도 1, 2회 통합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내부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이중 노동시장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중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하튼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 내의 규칙, 사규라고 하죠.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지배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중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며
양시장이 독립적이고 임금과 고용 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시장이 이중노동시장이에요. 인적 자본 이론은 노동의 질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 내부 노동시장,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지배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중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며 양시장이 독립적이고 임금과 고용 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인적 자본율은 노동의 질적 요인에 초점을 두며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의 유형, 이거 쉽죠. 직종별 임금 격차, 산업별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학력별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성별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래서 우리 청년층들이 정말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쪽방에서 잠을 자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소위 말하는 사회 지배층에 있다는 놈들이 지네들 자식들을 턱턱 집어넣는 거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하튼 지역별 임금격차 이런 거, 직종별 임금격차, 산업별 임금격차, 학력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지역별 임금격차 6개 중에 5개 쓰시면 되겠죠.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봤어요. 그가 제시한 욕구 위계 이론의 5단계, 이거 역시 1차에서 했었는데 생안의 자자 이렇게 했었어요. 생안의 자자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실 수밖에 없네요. 말도 좀 되잖아요. 어떤 삶 속의 자자 이런 뜻이니까 생안의 자자. 첫 번째 생리적 욕구예요. 의식주, 종족 보존 등 최하위 욕구이며, 최하위 욕구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겠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서 나오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예요.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의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서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소속감이 없다는 거 상당히 불안하죠. 네 번째, 자기 존중의 욕구, 명예나 권력을 누리며 주위에 대한 영향력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최고 수준의 욕구이다. 그래서 생안의 자자, 생리적 욕구, 의식주, 종족 보존 등 최하의 욕구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의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다.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서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기 존중의 욕구, 명예나 권력을 누리며 주위에 대한 영향력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다.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최고 수준의 욕구이다. 생안의 자자. 로의 욕구 이론에서 제시한 직업군 중 로가 제시한 욕구 이론 직업군은 8가지가 있다고 했죠.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서비, 단기, 옥과의 일. 그래서 그 중에 4가지 쓰고 설명,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로의 욕구 이론 8 곱하기 6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8 곱하기 6. 6은 수직적 차원,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반숙련, 이렇게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직업군 8가지, 서비, 단기, 옥과의 일. 그래서 서비스직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업, 말이 되고 싶죠. 비즈니스직, 1대1 만남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직업, 영업직 같은 거. 단체직은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관계의 질은 좀 형식화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직은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직업이다. 서 비단기 옥과의 일, 옥은 옥의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그리고 일은 일반 문화직, 서비 단기, 옥과의 일, 그 중에 4개, 서비스직, 다른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업이다. 비즈니스직, 1대1 만남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직업이다. 단체직,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관계의 질은 형식화되어 있는 직업이다. 기술직,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직업이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